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문제 해설 중에 잘못된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영상을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제가 이것을 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문제만 제가 정리해서 해설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댓글로 오류를 수정해 주셔서 또 우리 밴드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댓글로 오류를 잡아주시면 또는 의문점이 있으면 또 댓글 다세요. 그러면 이게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영상이 다소 부족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직업윤리에서 정지성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는 것은 그랬어요. 2번이 답인데 안전규정에 대한 의심은 바로 해결해야 한다 그랬어요. 안전규정에 대한 의심은 바로 해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지성을 바탕으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문제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지성의 핵심은 의심이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안전규정이나 절차에 의문이 들 때 이를 바로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1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정지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좀 볼까요? 사고를 숨기면 문제가 해결된다.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사고를 숨기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실을 숨기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번을 좀 보면 사고 발생 시 사실을 은폐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는 것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모든 사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4번에 보면 모든 사고를 숨기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죠. 사실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규정에 대한 의심은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지성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직업윤리 중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팀워크를 발휘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것인데 이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은 동료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여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상호 존중의 핵심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안전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며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1번 좀 볼까요? 모든 직원이 안전 절차를 따르도록 강요한다 그랬어요. 강요는 존중보다는 명령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상호 존중은 강요가 아니라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번을 보면 상사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독재 정권 같죠? 상사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선을 위한 대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은 의문을 제기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르기만 한다. 이 말 이상하죠?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침만을 따르는 것은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보와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가 보시면 안전관리자가 직무 중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4번이 답입니다. 법적 절차에 맞추어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안전관리자는 법규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보고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윤리적 문제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은폐되거나 무시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인지했지만 무시하고 넘어간다.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2번 개인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윤리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법적 절차와 조직의 정책을 따른 후 해결해야 합니다. 3번 문제를 숨기고 외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문제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맞추어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안전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겁니다. 자, 안전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직업윤리 교육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행동이 조직과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조직 전체의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초등학생 같죠? 법적인 처벌이 아닌 자발적인 안전의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3번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참 이것도 참 고리타분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직업윤리 교육의 핵심은 책임감과 안전의식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4번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발생시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책임감과 직업윤리 교육이 근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문제를 좀 봅니다. 직업윤리 관점에서 사고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번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인명피해입니다. 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모든 직장에서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1번 보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이익이 되므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와 손실이 따르므로 회사의 이익이 되지 않죠. 2번 사고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체계가 개선되는 것보다는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번 안전을 무시해도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전 무시는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은 직원과 회사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그런 활동인 것입니다. 자, 우리 16번 문제를 보면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직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직무 개선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의견은 직무 개선에 유익하고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에 가깝습니다. 3번,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랬는데, 의견 수렴은 통제의 목적보다는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4번, 직원들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의견 수렴은 불만 처리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아 안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한 그런 이유는 직무 개선과 안전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7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직업윤리에서 상호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안전관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가 신뢰가 중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직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을 때 팀워크와 책임감이 높아져 안전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1번 보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우습죠? 상호 신뢰 목적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3번 보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그랬는데, 신뢰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 간의 상호 협력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에서 중요합니다. 4번, 안전규정을 준수하는데 동료들을 감시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신뢰는 감시가 아니죠. 못 믿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발적인 규정 준수와 자기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상호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녹화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업로드하고 좀 시험이 언제죠? 제가 시험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좀 최대한 올리긴 올리는데, 제가 모든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루에 몇 개나 찍어야 되는지 참 암담하긴 한데, 어쨌든 이 모든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8번 보시죠. 안전관리자가 직무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사고 발생 후 즉시 사실을 보고하고 대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정직성, 책임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를 제대로 처리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법적으로도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2번 보면 규정을 무시하고 속도나 비용을 우선하는 것 그랬습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죠.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3번 볼까요? 위법 행위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 그랬습니다. 위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도 부적정합니다. 4번, 직원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 규정을 최소화하는 것. 안전 규정을 최소화하는 것은요, 오히려 사고를 초래할 수 있죠. 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즉시 사실을 보고하고 대처하는 것이 안전관리자의 직무윤리를 실천하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윤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1번이 답이에요.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능력입니다.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능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타인의 실수를 지적하는 능력 그랬습니다. 타인의 실수를 지적하는 능력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방식이 비판적이고 파괴적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설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3번에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 안전관리자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번 사고를 숨기는 능력. 미친 거죠. 사고를 숨기는 능력은 윤리적이지 않고요. 법적으로도 부적절하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따라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능력이 윤리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면 직업윤리에서 사고 은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고 은폐는 3번에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면 문제의 진상 파악을 할 수 없게 되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고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적,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조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우리 1번 좀 볼까요? 사고를 은폐하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는 것은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면 회사의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숨기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4번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입니다. 따라서 사고 은폐는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21번부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